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남쪽에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뭐야? 어디 진짜 좋은 보약은 없나요? 라고 합니다. 그 진짜 좋은 보약 있으면 나부터 줘라. 나부터 먹게. 에이? 그래, 우선 농담을 했습니다. 보약, 기울보자죠. 뭐 꼬매는 거죠. 빵구란 이 자루를 그냥 새지 않도록 꼬매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 기울은 거, 에이? 원래는 기울보자입니다. 빵구란 거 떼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메꾼다는 뜻이죠. 크게 보면. 하나는 음식이고 하나는 약입니다. 두 개가 다 보약이 될 수 있어요. 또 동양의학 그 용어에 보면 의식동은 또 의학동은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거리에서 사람에게 유용한 성분만 뽑아서 그걸 80% 이상 응축하고 뭘로 한 거. 어쨌든 그 유용한 성분이 80%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것은 약이고 그 이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음식과 약은 근원이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도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생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있어요. 생약. 요건 먹을거리,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약효를, 그 성분을 뽑아낸 거고, 또 하나는 화학약품이 인위적으로 그냥 화학 그 원소를 갖다가 배합한 거예요. 조합한 거예요. 그걸 화학약품, 그걸 화학약. 또 하나는 생약. 이렇게 약도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뭔지 모르고 그냥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우리는 그냥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을 찾기 전에 내 건강이 왜 빵구가 나고 기울었는지 그걸 원인을 찾는 게 먼저예요. 그래 안 그래요? 결국 음식과 운동입니다. 잘못된 식생활과 생활 습관이 원인입니다. 여기 얘기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성인 질환들이에요.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땡이, 중풍, 뇌경색, 심장마비들. 미국의 맥거번 리포트에 보면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든다 그랬어요. 결국 잘못된 식생활과 생활 습관이잖아요. 문제점을 보완하려면 급한 게 있어요. 그 전염되는 거, 감염되는 거, 급성병은 서양의학적으로 항생제를 쏘든지 급하게 빨리 막아야 됩니다. 확산되지 못하도록. 수술을 하든, 방사선을 쏘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항생제를 쏘든, 그건 좋다, 이야. 그리고 만성적인 거, 나은 것 같은데도 안 낫고, 될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좋아지고, 이런 것들. 만성적인 것의 문제는 이게 음식과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만 됩니다. 그것으로 고쳐야 돼요. 약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약으로 될 것 같으면 벌써 다 됐지. 그 쉬운 예가 고혈압과 당뇨예요. 고혈압 약 먹어서 고친 사람 내가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 당뇨 환자 1000만 명이야. 고혈압 환자 1000만 명이야. 2000만 명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대부분의 성인 질환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이건 급성병이 아니에요. 최소 10년이 넘게 이게 익은 거야. 10년 넘게 서서히 진행된 병이기 때문에 음식으로 이 보하는 게 진짜 보약입니다. 헤링의 법칙 보면 병이 발생한 시간만큼 지나야 고쳐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서서히 진행된 것은 서서히 고치라는 거고 서서히 진행된 것을 빠르게 고쳐진다고 해서 고쳐지는 병이 아니란 뜻이에요. 10년 진행된 병은 10년이 돼야 고쳐진다는 겁니다. 성질 급한 놈, 고치다 죽어버리. 그 죽어버리는 어쩔 수 없는 거지. 이해하죠? 자, 그럼 보약.
아까도 말씀드린 가장 좋은 거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나도 모르게 그냥 핫바지 방구새에 슬금슬금 들어온 거니까 나도 모르게 핫바지 방구 새듯이 또 슬금슬금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음식,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고치자는 게 최고의 이런 보약입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는 생약입니다. 먹을거리에서 유용성분을 뽑아서 뭐 캡슐로 만들었던 주사제로 하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생약. 이걸 역시 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학약품. 이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 부작용 없이 시간이 좀 지난다 할지라도 부작용 없이 이롭게 하는 것은 음식이 더 낫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놈은 죽어버리니까 이런 걸 알면 오이스덤, 지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병이 안 생기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이해갔죠? 그래서 자연 속의 유용과 이 비유용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먹을거리는 독과 약이 있습니다. 그 독과 약이 어떤 부작용을 발생하지 않고 적절하게 비율이 배합된 것, 그게 자연의 먹을거리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자연의 먹을거리예요. 그것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늘 속에 알리신이 있습니다. 알리신만 별도로 뽑아서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마늘 먹고 죽었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은 80% 이상 유용한 물질을 응축시킨 것은 독으로 작용되지만 그것이 마늘 자체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먹을거리들 영양소들과 배합될 때 부작용이 없도록 만든 것, 그게 자연의 조화입니다. 자연의 신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대로 자연 음식을 그대로 먹는 게 가장 유용한 이 부작용 없이 내 몸을 그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최고의 영양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갔죠? 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부작용. 근데 생약과 화학약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음식은 부작용이 없다 보니까 이 약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 무식한 인간들이. 아시겠어요? 네. 음식이 보약이다라고 했는데 그 자체를 모르고 왜 부작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공기, 바람, 뭐 햇빛, 뭐 물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감사함을 모르잖아. 근데 그것만큼 좋은 보약이 없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부작용입니다. 생약과 화학약의 부작용. 어떤 일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야. 아시겠어요? 또 약이 지닌 그 본래의 작용 이외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작용인데 대개 좋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경우에 이른다. 이게 부작용이야. 아시겠어요? 자, 요 부작용에 관한 이야기도 한자를 풀이해보면 참 아주 숨은 뜻이 기가 막힙니다. 부작용, 이건 버금부자입니다. 버금부자, 이건 뭐냐면 항아리, 아시겠어요? 항아리에 무언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나타낸 글자가 이게 버금부자입니다. 한자로 보면 가득할 복자에다가 선칼도방 도자가 합성된 글자예요. 그런데 이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 이 항아리를 둘로 나눈 거야. 그러면 항아리 속에 있는 모든 가득됐던 것들이 다 쏟아져 버리잖아요. 그게 부작용이에요. 아시겠어요? 소실된다 이겁니다. 자, 서서히 진행된 성인질환은 최소 10년에서 20년 진행된 겁니다. 그러면 서서히 음식으로 고쳐라. 왜?
약 먹으면서 생약 먹으면서 병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또 화학약 먹으면서 된 게 아니잖아. 그럼 10년 동안 뭐 하면서 온 거야? 밥 먹고 생활해서 뭔가 생활하면서 온 결과가 지금 병이 생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못된 식생활과 생활습관,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병의 원인이랬던 거야. 그러면 10년 동안 꾸준히 이렇게 했으니 그냥 그 조시대로 그냥 가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밥은 하루에 3끼, 그러니까 1950분에 1씩 좋아지게 됩니다. 과거대로 하다 보면 운동 하루에 한 번 한다면 3650분에 1씩 그냥 핫바지 방구셋이 있는 듯 없는 듯 지금 10년 동안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오다 보니 지금의 병이 발생했으니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꾼다 한들 10년이 지나야 이게 고쳐지는 질환입니다. 그럼 여기서 개선이라 이 개자, 고칠 개자, 착할 선자, 요거 고칠 개자는 회초리로 때려서 이 바로 잡는 겁니다. 잘못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말을 끌고 개울까지는 가요. 근데 물 먹는 건 본인이 먹어야 돼요. 실천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인이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질문하신 내용이죠. 진짜 백이 보약이 있나요? 라고 하는 겁니다. 글쎄요. 진짜 백이 보약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요. 그게 knowledge and wisdom, 지식과 지혜가 진짜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가득한 사람은 내게 맞는 보약을 찾아 먹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멀리하고 부작용 없는 것은 찾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IQ를 준 겁니다. 머리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타인에게 의뢰를 합니다. 병이 발생한 후에 의사에게 약물을 달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약물이 아니라 음식을 내가 직접 찾아 먹고 치유를 위해서. 그런데 이 지식과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의사한테, 병이 발생한 후에 의사한테 약을, 생약이나 화학약품을 달라고 해서 그걸 먹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약을 먹는 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부작용 발생될 때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는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만병이 발생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장기 조직 기관들이 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노화가 가속돼요. 그러니까 가속 노화를 부추겨. 그럼 맨 마지막엔 수명이 단축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럼 결국 본인의 몫이잖아요. 결국 생약이나 화학약을 먹으면 독을 먹는 사람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부작용으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했는데 또 독을 먹어버리니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일본의 세계적인 면역학 박사 아모토오로 박사가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얘기의 숨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의 음식, 생식과 생채식, 이런 것들로 이 지식과 지혜를 발휘해서 부작용 없이 내 몸의 장기 조직 기능들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보약을 진짜 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그 중에 생식과 생채식을 자꾸 얘기하는데, 생식은 지식과 지혜가 모두 들어있는 음식이에요. 이건 flexibility, 융통성. 아시겠어요? 수분을 빼고 식사 대용으로 만들 수 있는, 또 만든 이러한 먹을거리이기 때문에 이게 flexibility, 융통성이 있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지식과 지혜가 같이 들어있는 음식이에요. 그러나 이 생채식은 지식만 들어있습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수분을 제거해서 식사 대용으로 하고 수분은 몸 내부에서 보충하라 라고 하는 이런 플렉시빌리티, 융통성을 발휘한 지식과 지혜가 가득한 음식, 자연 최고 치유의 음식입니다. 내 몸에 맞게 1:1 맞춤식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오행생식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생로병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신후일신, 이건 뭐 하도 들어서 이제 귀에 딱지가 들어앉았어요. 그 다음에 조리채소와 즐겁게 소식하라, 신토부위, 우리 고장에서 생산된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배 앞에서 먹는 거, 우리 기본 구성, 이런 그 뼈다귀, 살, 근육, 혈액 이런 것들을 보강할 수 있고 60조의 세포와 100조 마리의 미생물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음식, 그게 지식과 지혜가 가득한 것이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부작용이 없는 이러한 음식을 통해서 내 기운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로운 이런 보약입니다. 그게 knowledge and wisdom, 지식과 지혜가 최고의 보약이고, 이건 무형적인 겁니다. 유형적인 보약은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배합을 달리한 오행생식입니다. 두 개가 합성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이해하셨으면 박수를 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거구나. 그런데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실천한 만큼만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디 진짜 좋은 보약 없나요? 라고 하는 답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보약은 머릿속에 있습니다. 보약 중에 최고의 보약은 지식과 knowledge and wisdom, 이건 무형의 보약이고, 그 다음에 유형의 보약은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맞춰 먹는 이런 오행생식이 최고의 보약이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냥 바로바로 선택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화이팅!